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자 및 실거주자 측면에서는 내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건물 관리 이외에도 공실 관리나 중개, 임대, 이사, 청소, 하자 보수, 홈케어 등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건물 관리 이외에도 부동산 본업 이외에도 건물 관리, 하자 보수, 그 외에 중개, 홈케어 등의 다양한 산업의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자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관리 이외에 부가적으로 공급자의 분양, 공실, 입주하자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행사와 공급자의 수익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필요한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편리함과 안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에 크게 발전한 나라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또 대표적인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가까운 나라들 중에 종합 서비스 사례 국가로는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사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일본은 1980년대 저희 현재 나라와 같이 부동산 버블이 생기기 이전에는 현재 저희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시행, 분양, 개발 중심의 산업과 같이 산업이 왕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기에는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장기적인 공실률과 낮은 수준의 임대료가 계속 지속되면서 개발 분양 중심의 산업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은 사업 다각화에 나서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일본의 부동산 산업은 개발 분양 위주에서 임대 관리 등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로 사업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종합 서비스 회사는 임대, 관리, 금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생애주기 관점을 해서 전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을 통해서 오늘날 산업의 형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중개 및 부동산 관리에서 시작해서 개발, 컨설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서비스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비자들의 요구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거래 시 종합 서비스로 현재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 에스크로 제도는 개별성을 갖춘 저희의 대한민국의 제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거래 시 단계별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이 분담해서 소비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우리 종합관리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과연 어떤 나라가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은 과연 어떤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원스톱 서비스에 이제 체계적이게 발전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 단계인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 개발, 분양 이후의 후방 산업 분야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후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 거래, 각각의 산업의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을 컨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수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중개,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전문성 있는
기업을 선택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비전문 관리 업체와 하자보수 업체, 중개, 분양 사기 등 입주 회장의 비리와 같이 입주자 간의 분쟁, 높은 관리비, 하자보수 불이행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입주자와 사용자, 건물주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각종 비례의 이 피해를 입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소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부동산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부동산 종합관리 우리 실행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점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진행자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요. 진행자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네네.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네. 진행자님이 중개나 이사, 어떤 인테리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원스톱으로 표준 서비스와 표준 가격,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네네.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사실 저희가 일일이 뭐 인테리어 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벽지를 썼을 때는 또 어떻게 드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는 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편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그 소비자는 첫째로는 통합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재 2018년도 6월 20일 날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으로 부동산의 산업 발전과 어떤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문성이 편의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 향후 이전까지 발생했던 분쟁이나 비리나 과도한 비용 청구가 앞으로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소비자는 이제 굉장히 또 편한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 말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나라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산업 종사자는 대개 소상공인입니다. 공인중개사, 청수업체, 분양 대행사 등 부동산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안정된 매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종합관리는 전문성 있는 핵심 기업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을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매월 발생할 수 있는 고정 매출을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최대 문제점이던 고정 매출, 예를 들어 단발성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중개사라고 봤을 때 해당 지역 전문가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 종합관리라는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고정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00-4889로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 TV를 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는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종합 서비스라고 하는 이 법은 기획, 개발, 임대에서 관리, 평가, 중개, 자문,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통합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종합서비스 인증제에 따르면
전체적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핵심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있는 연계 사업자 간의 협력 사업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따라서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개발관리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종합관리의 정의와 우리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유형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개발관리형, 거래관리형, 그다음에 임대관리형까지 이 세 가지 형식이 이제 돼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세 가지 유형. 개발관리형과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이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종합관리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투자자 및 실거주자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산업 종사자, 세 번째는 시행사입니다. 첫째, 투자자 및 실거주자 측면에서는 투자자 및 실거주자는 건물 관리를 하는 기업이, 내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건물 관리 이외에도 중개, 홈케어,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표준 서비스와 표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산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나 일반 청소업체 등의 일부 지역 소상공인이라고 봤을 때 본업 이외에 부동산 종합관리라는 다양한 키워드로 다양한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가수익이나 고정 매출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나 공급자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부가적으로 분양 홍보나 공실중개, 임대관리, 명도 등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기여해드림으로써 공급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우리 소비자한테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좋은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본업 이외에 본업에서 열심히 살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자한 비용 대비 매출을 얻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의 하락과 어떤 경제 침하가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에까지도 영향이 미쳤는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신화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제가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한 입주자의 횡령, 비리, 소송, 그리고 관리업체와 하자보수업체의 문제점들, 공급자와 수분양자와의 관계 등을 좀 자세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